110회 기출문제 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페이지 쪽수가 77쪽이고요. 여기 실기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영 상사 주식회사죠. 회사는 1103번이고요. 가방 등의 제조 도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11기, 회계 기간은 2025년도이다.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KD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자, 회사 코드를 들어가서 1103번 오영 상사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에 1번인데요. 거래처 등록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기초정보관리 쪽에서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탭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번호는 문제 보시면 998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9850. 자,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하나카드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형이. 그래서 매입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나 이런 건 나와 있지 않고 카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31 나와 있는 그대로 다시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8440 그리고 다시 062 다시 그리고 2804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업용 카드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탭에다가 추가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요거 닫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여비교통비, 판매비약, 일반관리비 계정에 아래 조교를 추가하여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를 열어주신 다음에 코드 번호가 몇 번이라고 나와 있지 않으시죠? 그러면은 판매비와 판매관리비, 요 계정체계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해 주시면 요 범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비교통비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좀 빨리 찾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방법이 컨트롤 누르면서 F를 눌러서 여비교통비 조회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이런 편하신 방법으로 하되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범주를 클릭해서 찾으시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비교통비라 하더라도 500번대도 있고 600번대도 있고 코드 범주 번호별로 있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해서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여비교통비를 찾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여비교통비를 찾아주신 다음에 현금 조교와 대체 조교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현금 조교에다가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6 누르고 엔터 친 다음에 야근시 택시비 지급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야근시 퇴근 택시비 지급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대체주교에다가도 3번 눌러주시고 야근시 퇴근 택시비 정산 인출이라고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해당 오류와 연관된 재무제표를 모두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자, 공장 생산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명절 선물 세트 100만 원이 회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본사 사무직 사원들에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다. 즉 쉽게 말하면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시면 우선은 정기분 원가 명세서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정기분 원가 명세서로 들어가신 다음에 공장 생산직 사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명절 선물 세트 100만 원이 실수로
본사 사무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됐으니까 자, 여기 복리후생비 900만 원에는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100만 원을 더 여기다 플러스해서 1000만 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자 그러면 자 1000만 원으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었겠죠. 자, 요 금액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9,5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이 또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해 주시면 제품 매출 원가 클릭해 보시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또 금액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바뀐 금액 9,520만 원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9,5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쳐가지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당연히 단기 제품 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출 원가도 바뀌었겠죠. 그럼 매출 원가가 바뀌었다는 건 단기 순이익도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손익계산서에 복리후생비 3천만 원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100만 원이 이쪽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얼마로 바꿔야 되겠어요? 3천만 원 안에는 100만 원의 복리후생비가 추가로 들어가 있을 건데 이거는 공장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니까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2,9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자, 매출 원가가 100만 원이 커진 반면에 복리후생비가 1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변화가 없죠. 그죠? 자, 6,139만 원입니다. 이걸 메모해 놓고요. 이거를 닫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 보시면 자, 단기 순이익이 6,139만 원 그대로 되어 있죠. 말맞게.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여기 처분 전 금액 7,480만 7천원 요 금액이 또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 2월 이익여금으로 연결되는데 이 금액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대차도 차이가 나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복리후생비가 100만 원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9,520만 원이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여기 제품 매출 원가 산정하는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수정이 되고 매출 원가가 커졌지만 또 복리후생비가 3,000에서 2,9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 단기 순이익의 변화는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정을 해 주셨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 이번에 1번입니다. 7월 4일 나노 컴퓨터에 지급해야 할 외상 매입금 500만 원과 나노 컴퓨터로부터 수취해야 할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이 거래의 요점은 뭐예요, 여러분? 외상 매입금 500만 원 부채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받을 외상 매출금하고 우선 상계를 했고 나머지 200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분기가 되면 될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7월 4일이죠? 7월 4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선은 외상 매입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3번 차변 누르신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줄어들면 되겠죠. 그죠?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 부채가 차변으로 줄어들고요. 거래처 코드는 나노 컴퓨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노 컴퓨터라고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00만 원 넣어 주시고 자, 대변에는 차변에 받을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을 그렇죠. 대변으로 줄여주시고요. 나노 컴퓨터 코드 걸어주시고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300만 원. 자, 그럼 나머지 200만 원은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여러분? 나머지 2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그렇죠. 당좌
예금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당좌 예금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좌 예금으로 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9월 15일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에 대하여 한 주당 1,000원씩 현금 배당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주식 배당 20주를 수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배당을 받는 이 주주의 입장에서 현금 배당 받은 것은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을 하지만 주식으로 배당금 받은 것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몫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 본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금 수익으로 기록하시지 않는 겁니다. 현금 배당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금 수익으로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어차피 주식 배당이라는 게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대변에 있던 이익여금을 차변으로 줄이고 대변의 자본금으로 전입을 하면서 주식을 무상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가 가져갈 이익여금을 줄이고 주주의 자본금으로 이 금액 항목만 바꿔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주주의 몫이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배당금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날짜는 9월 15일이죠? 자,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시험에서 나오면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예금, 자, 금액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자, 1,000주인데, 문제에 보시면 1,000주인데, 한 주당 1,000원씩 현금 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000주에 1,000원을 곱하면, 그렇죠. 100만 원만큼의 현금 배당을 받은 거예요. 자, 대변에 우리 배당금 받았을 때의 수익을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요. 배당금 받았을 때의 수익을 배당금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10월 5일 날 제품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영춘으로부터 받은 받으러온 500만 원을 만기 전에 주거래 은행인 토스뱅크에 할인하고 할인료 5만 5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어음을 우리가 중도에 매각을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거, 자, 이걸 어음의 할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할인은 매각 거래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받으러옴을 은행에 매각한 걸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했던 받으러옴이 대변으로 없어지고요. 자, 이 할인료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받으러옴이라는 매출 채권을 처분해서 손실난 거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분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전표 입력으로 들어오셔서 자, 날짜는 보니까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자, 10월 5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럼 차변에 500만 원짜리 어음을 매각하고 5만 5천 원 할인료 제외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금액은 얼마겠어요, 여러분? 500만 원에 5만 5천 원을 제외하면 494만 5천 원. 494만 5천 원이겠죠. 494만 5천 원. 자, 그리고 요 할인료 낸 거는 우리가 뭐라고 처리해요? 받으러옴이라는 매출 채권을 처분해서 손해봤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없어지면 돼요? 그렇죠.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을 갖다 팔았으니까 받으러옴 자산이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영춘으로부터 받은 어음이니까 거래처 코드 영춘을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어음을 할인했을 때 매각 거래로 하라고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 4번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4번입니다. 10월 30일 영업부서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하고 납부 영수증을 수취했다. 자, 대한항공 회의소 회비 이건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는 10월 30일이죠. 10월 30일자로 들어가시고 자,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800번대로 세금과 공과금 처리해 주시고요. 자,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10월 30일이었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12월 12일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했던 사채 액면 1,000만 원인데 장부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건 자, 액면 발행을 했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거를 980만 원의 조기 상환 일찍 갚은 거예요. 갚아야 될 사채 1,000만 원을 일찍 갚은 거예요. 조기 상환했다는 거에. 그러면 980만 원의 상환을 했으니까 이렇게 중도의 조기 상환하는 시점의 상환 금액과 사채의 장부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입장에서는 1,000만 원짜리 사채인데 지금 980만 원에 상환했기 때문에 이익이 생긴 거죠. 이게 조기 상환하면서 이익이나 손실이 생겼을 때는 사채 상환 이익이나 또는 사채 상환 손실로 해서 사채 상환 손익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업 외 손익으로 구분이 돼요. 자, 그럼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날짜가 지금 보니까 12월 12일이죠. 자, 우리가 대변에 갚아야 될 사채를 갚은 거죠. 그러면 차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줄어들겠죠. 이해되시죠? 사채라는 부채가 줄어들 거예요. 자,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액면 금액도 1,000만 원이고 발행된 것도 1,000만 원이니까 사채 1,000만 원만 없애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대요? 980만 원을 조기 상환하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예금으로 98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죠. 자, 그럼 20만 원만큼 이렇게 대차 차이가 나죠. 자,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차변에 더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플러스가 나면 대변에 더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자, 사채를 조기 상환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본 겁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채 상환 이익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사채 상환 이익, 사채 상환 이익, 사채 상환 이익이라는 영업 외수익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문제가 좀 독특했었죠. 그죠? 사채 조기 상환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또 간헐적으로 한두 문제는 어렵게 또 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기죽지 마시고 또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2월 21일 보통예금 계좌를 확인한 결과 결산이자 5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 7만 7천 원을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원천징수세액은 우리가 법인의 입장에서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은행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나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법인은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 겁니다. 그 법인세를 미리 낸 거기 때문에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거는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분개를 해보면 자, 날짜는 12월 21일이죠. 12월 21일. 자, 차변에 자, 5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됐고 세금 7만 7천 원 차감하고 금액이 입금되었대요. 보통예금 계좌 확인해 봤더니 그럼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계산기 눌러보시면 50만 원에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7만 7천 원을 차감하고 받았으니까 그럼 얼마예요? 42만 3천 원이 돈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그럼 7만 7천 원은 세금을 미리 낸 거예요. 법인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세금을 미리 냈을 때 그걸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대변에는 여러분 이자를 받은 거니까 대변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법인이 이자를 받는 법인의 입장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당했을 때 세금을 미리 낸 거죠. 이때는 차변에 선납세금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 6번까지 일반 전표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